자, 이번 시간에는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화석이 뭔지 보자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지질시대는 무엇이냐?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지질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화석이 생기기 위해서 생성 조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빠르게 매몰됨으로써 화석화 작용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생성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화석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의 생성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홍수나 산사태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퇴적물에 묻혀야 돼요. 퇴적물에 묻힌 다음에 이제 퇴적층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화석은 지각 변동을 통해서 화석이 포함된 퇴적층이 땅 위로 올라온 다음에 침식작용, 막 깎이게 되면서 이제 화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화석이 생성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화석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생존 기간, 그리고 두 번째로 분포 면적에 따라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표준 화석을 먼저 봐볼 건데, 표준 화석은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생성 시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표준 화석의 특징은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특징을 잘 알아줘야 되고, 이제 고생대에 생성된 화석이 뭐가 있냐 보면은 일단 고생대에는 첫 번째로 삼엽충, 갑주어, 방주충 같은 화석들이 있죠. 중생대에는 공룡, 암모나이트 같은 화석들이 있고, 신생대에는 화폐석, 메모드 같은 화석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시상 화석을 볼 건데, 시상 화석은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줘요. 그리고 또 다음 특징은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 화석과 완전 정반대죠. 그래서 또 이것도 잘 알아주시고, 이 시상 화석 같은 경우는 생성 환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첫 번째 고사리 같은 경우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생성이 되었다. 그리고 산호,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있었을 것이다. 조개, 얕은 바다나 갯벌이 있었을 것이다. 참나무, 강수량이 많고 습한 육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층의 생성 환경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현재 그 생명 서식 환경을 보면은 그 생물이 퇴적된 지층의 생성 당시 환경을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의 서식 환경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 조건은 지각 변동을 통해서 다른 환경으로 변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다른 환경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생명의 서식 환경이 옛날이랑 똑같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화석을 이용해서 과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나중에 생성된 지층일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을 비교해서 대륙의 분포 및 이동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멀리 떨어진 대륙인데 같은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원래 옛날에는 이게 붙어 있었겠구나 라고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서식 환경은 그 당시,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다. 그래서 육지냐 바다냐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룡이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그 지층은 육지였겠죠. 그리고 삼엽충이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그 지층은 바다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바다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지층이 융기했다는 것을 뜻해요. 일단 지층이 융기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 보이듯이 A라는 지층이 있었고 그 위에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융기가 돼버린다. 네, 이렇게 융기가 되면은 바다 밑에 가려져 있던 땅이 육지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땅이 상승하는 것을 바로 융기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에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단면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처음으로 제일 밑에 있는 가장 오래된 A지층을 가볼게요. A지층에는 지금 산호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B지층이 생겼는데 공룡이 보이고 있어요. 공룡이라는 거는 육지를 뜻하죠. 그래서 A지층 원래는 바다였는데 육지로 지금 바뀌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이때 지층이 융기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C지층에는 지금 고사리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층의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질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질시대는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지질시대 중에 이 선캄브리아 시대가 굉장히 길죠. 상대적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리고 이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 화석이 많이 생기지 않았냐? 일단 첫 번째로 생물의 개체수가 많이 적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단한 골격을 가진 생물이 많이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지각 변동과 풍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석이 생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이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화석들은 전에서 조금 봤었죠. 그래서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 이제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갑자기 멸종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출현하거나 이럴 때 구분을 지어줬죠. 그리고 부정합과 같은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을 때 이때 또 지질시대를 나누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정합이 무엇인지 한번 옆에서 봐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은 밑에 그림하고 위에 그림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빨간 선으로 보이는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다른 지층이 퇴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 바로 지각 변동을 한 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면을 기준으로 불연속적인 거를 볼 수 있어요. 지층이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불연속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